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거의 처음으로 제 얘기를 오늘은 넣었습니다. 제가 원래 어디서도 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항상 공부 알려드릴 내용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제 얘기를 한다는 건 너무 사치스럽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직전 기수 때도 제 얘기 거의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약간 금수저 집에 태어나서 고생 한 번 안 해보고 금융권 다니다가 이렇게 한 걸로 이미지가 막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중간중간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는 투자라는 게 정말 여러분들보다 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평생 투자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너무 많은 게 바뀌어서 그걸 꼭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요약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어디서도 인터뷰 요청 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번에 채권으로 한 3편 뽑아주세요, 아니면 여기서는 뭐 자산 배분해주세요 이러지, 나와서 과거 얘기해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가 이거 딱 만들려고 보니까요, 뭘 얘기해야 되지? 옛날 사진첩 이렇게 딱 열었는데요, 감상이 젖어가지고 만들면서요, 이때 이랬지, 이때 이랬지, 이때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지 라는 생각이 많이 막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건 사고와 과거가 있지만 말씀드리기 좋은 것들만 추려가지고 감동의 스토리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촌 정도가 아니라 집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이고 그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산속에 있는 집성촌. 몇 명 살지도 않죠. 저희 박씨 몇 명 사는 집성촌 태어나가지고요. 이 사진을 보면 좀 실감이 나죠. 접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쨌든 금수저는 아니라는 거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커왔죠. 커오면서 저는 진짜 단 한 번도요, 제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완전 성인 될 때까지. 왜냐? 부자가 옆에 있겠어요? 아니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걸 본 적도 없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너도 할 수 있어라 얘기해 준 적도 없고, 그런 친구도 없고, 뭐 서울로 가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소식조차 없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평생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뭐 학창시절까지 다 마치고, 학창시절은 요거보다 좀 더 도시에서 했어요. 마산으로 건너가서 학창시절 마쳤는데, 학창시절 마치고 나서 LG전자에 들어갔습니다. 그 공장에 들어갔죠. 뭐 딴 생각 안 하면 그냥 쭉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정년도 보장되고 급여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축하받고 잘됐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라인 작업을 했거든요. 냉장고에서 조립을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일이 저한테 너무 안 맞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매일 울 것 같은 그런 느낌. 고생도 사실 많이 안 해봤겠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다른 방법이 뭐 있겠어요? 되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안 돼. 부자는 그냥 고사하고 행복할 수 없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듯 서울로 도망쳤어요. 서울로 도망쳐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 이렇게 와가지고는 진짜 택시 타고요, 서울에 돈 많은 사람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산다 해가지고 강남으로 가서 사니까, 강남 어디요? 강남도 여러 개 있나요? 강남역에 내려주더라고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고시원 이렇게 막 쪽방 PC방 검색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돈도 전혀 가진 거 없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엄청난 고생과 수많은 이사, 이게 반복이 됐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게 처음에 저는 이제 도망쳐 나오다시피 했는데 또 똑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여기 뭐 쉬운 일이 없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생각으로 거의 남는 건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았고, 최저임금 당시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요. 2,500원, 2,700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직원이 되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100만 원 주기도 하는데, 안 되면 하루 종일 일해도 5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일을 해야 되고, 야간 일 풀로 하면 돈 100만 원 겨우 뭐 나오는 정도? 근데 이제 극심히 아껴야 되는 거죠. 아끼면서 계속 막 집도 이사하면서 좀 쫓겨나기도 하고, 집에 막 터지기도 하고, 그런 걸 다 겪으면서 계속 돌았거든요. 계속 돌면서. 근데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길 갈 때 세상 모든 게 나랑 약간 상관없는 느낌. 출근하면서, 저는 그때 머리 깎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바리깡으로 머리 밀었었거든요. 그 삭발한 채로 패딩 하나 입고 출근할 때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나가면 너무 이상했고, 저기 보이는 뭐 학원 다니는 사람이 있나? 완전 세상이 나랑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계속 출근해서 밤새 일하고 집에 와서 조금만 웅크려 자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도니까, 근데 누구도 저한테 부자가 될 수 있거나 해답을 알려준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돈이 되는 일을 했거든요. 몸 좀 쓰면서 뭐 페인트 칠하거나 뭐 택배하거나 이러면 돈을 조금 더 버니까. 근데 우동집이나 이렇게 그 초밥집 일할 때는 서빙하니까 사람들 얘기해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나중에 막 저보고 찾아와 주는 거예요. 또 오세요 하면서 몰래 사장님 몰래 드립니다 하면서 콜라 드리고 이랬더니 단골이 돼가지고 매출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너 뭔 짓을 하길래 매출이 많이 오르네 하면서 시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약간 변화를 느낀 거죠.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사람을 더 만날 수 있는 일을 찾고 옮기다가 이제 바텐더를 하게 되면서 진짜 많은 걸 느꼈어요. 서울에 그렇게 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부자는 뉴스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텐더하면서 만났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수성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처럼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온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저도 옛날에 알바 30개씩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요? 그러면서 조금씩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게 돈 벌기만 하면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는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더 있냐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우리 가문이 있거나 종교가 심하거나 뭐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잖아요. 뭐 인종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내가 자수성가해서 돈 벌면 존경받고 이런 사회라는 거죠. 수직이동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가요? 그럼 혹시 돈 벌려면 어디를 가야 되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려면 증권사 가는 게 좋죠? 그냥 이렇게 얘기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증권사를 가야겠다. 진짜 증권사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증권사 가야 되는데 이제 대략 이제 알아보니까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죠. 대학은 나와야 되겠구나. 적어도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려면. 그때 말도 안 되는 도전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당시에는 너무 암울하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해서 이거라도 해보자 그냥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게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노랑머리 채팅으로 지금 노랑머리 저도 이제 20살 되고 나서 탈색 그거 한번 해봤는데요. 나중에 공장에서 올 때 노랑머리는 안 된다고 사진은 노랑머리는 됐거든요. 공장에서 노랑머리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까만색으로 해보야 했는데 그 염색약이 아직도 기억나요. 세븐 머시기 염색약이 7,000원인가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가지고 양귀비를 샀어요. 양귀비 액 사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니까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새까만색으로 해서 실제로는 노란머리인 채로는 안 받아줍니다. 까만머리로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증권사를 가야겠다. 대학은 나가야겠다 했는데 뒤늦게 대학을 가야겠다. 근데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정말 많은 알바와 정말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거는 배웠어요. 나는 적어도 딴 사람은 알 줄 몰라요. 나는 돈 벌면 행복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면 돈이라는 것은 일정 구간까지는 행복과 비례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게 더 벌고 나면 계단식으로 있을 뿐. 그러니까 여기쯤 가면 벌어보니까 소용없더라, 벌어보니까 뭐 의미가 없더라 이런 소리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때.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못 느끼는 거였어요. 저는 행복의 수치가 너무 작은 거죠. 돈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다른 게 뭐 명예욕을 추구한다거나 인정받고 싶다거나 그런 게 생길지 모르죠. 지금 요새 되게 인정받고 싶거든요. 당시에는 다 필요 없고 나 돈 벌면 허무하다 이런 소리 진짜 제일 싫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라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도 이제 저는 몸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더 시간을 많이 한다 해도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거기 왔던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해줬던 얘기는 동생처럼 얘기해주죠. 자본주의가 뭔지 아니? 이러면 뭐예요 형님? 이러면 자 네가 조금 더 좋은 걸 쓰고 싶어. 그럼 돈을 되게 많이 내야 되지. 거기서 조금 더 좋은 걸 쓰고 싶어. 돈 더 많이 내야 되지. 그게 자본주의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조금만 더 필요한 사람이 되지. 그럼 이 돈을 이만큼 줘. 네가 조금이라도 더 특별한 사람이 되지. 그럼 돈을 이만큼 주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딱 여기까지만 가보자. 평생 지금 너무 아프라니까 한 번만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26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있었어요 제가. 들어있어가지고 25살짜리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되게 수근수근해요. 왜 여기 앉아있어? 요즘에 그런 사람이 많을지 모르지만 저만 때때만 해도 없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왔네. 조교 아니네? 맞네. 학생이네? 막 이런.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저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26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선배님 어떻게? 저 신입생인데요. 문자 온 거예요. 신입생들 환영회 하니까 어디로 오래요? 저 오라니까 무조건 가야 되는 줄 알았죠. 그때 가가지고 신입생. 선배님 어떻게? 신입생. 자 선배님 오십니다. 근데 저보다 2살 어려요. 여기는 어떻게? 다들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저를.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요새는 이런 사람은 좀 많지만. 그래서, 나는 그 학교에서는 좀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해야만 했고, 일을 하면서 4년 만에 빨리 졸업해야 되는 그 미션을 가지고, 뭐 놀지도 못했어요. 놀지도 못하고, 여기 껴가지고 맨날 수업 듣고 가서 일하고, 밤까지 일하고, 또 가서 일하고. 이렇게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때도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26살, 7살, 8살 되어가는데 그 사이에 앉아가지고, 풋풋한 대학생들 사이에 앉아서 대학생들, 날씨 좋으면 막 하고 그 와중에 앉아있는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떤 미래가 생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 번은 도전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4년 연속으로 그냥 다녔어요. 진짜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계속 공부만 하고. 그때 이제 투자 얘기도 많이 배웠죠. 경영학이니까요. 배우고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4학년 때 대우증권에 붙었어요. 지금은 이제 합병대가 없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거의 증권 역사상 그냥 항상 1등이었던 회사거든요. 여기서 저를 뽑아줄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소서 이런 거 쓸 때도 첨삭받고 이럴 시간도 없어가지고 일하기 바빠가지고 자소서 써야 되는데 막 쓰다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저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사 가야 되는데 다른 데는 뽑지도 않고 대우증권 딱 떴는데 당연히 붙을 수 없다. 당연히 붙을 수 없다 해가지고 첨삭 이런 거 없이 그냥 거기다 대고 그냥 제 얘기 적었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적었는데 운 좋게도 당시에 인사 정책이 인사부에서 밤새도록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이러다가 야 얘 뭐야 보자 스펙 아무것도 없네.
전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외국도 나가본 적 없지, 뭐 대외 활동, 동아리 뭐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아무것도 없네? 얘 한번 뽑아보자라고 그냥 얻어 걸린 거죠. 그래서 얻어 걸려가지고 증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잔인한 전형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절반만 뽑아요. 엄청난 경쟁 속에 딱 뛰어들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 전에 막 이런저런 딴 거 한 게 많아가지고 장기가 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식을 뽐낼 때 저는 춤을 췄어요. 어른들이랑도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맨날 어른들하고 같이 일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대화가 되게 잘 되니까 저한테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최후에 꼽히게 된 거죠. 엄청난 그 학벌 짱짱하고 막 그런 와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뽑혀가지고 인생에 사실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여기 뭐 스크랩 하진 않았는데 그 너무 특이한 일이어가지고 막 그 취재도 해갔었어요. 조선일보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게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나는 이대로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입사하고 나서는 처음에 애널리스트 밑에 RA라고 하는 보조 역할로 가가지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하면서 나중에 요거 마치고 나서요. 니 이제 뭘 하고 싶니? 저 PB 하고 싶습니다. 왜? 돈 많이 벌 거예요. 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 보내줄까? 제일 크고 제일 좋고 제일 부자 많고 제일 잘 나간 데로 보내달라고.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입성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지점이고 직원도 제일 많고 그냥 강남 한복판에 라고 이제 입성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죠. 무조건 나는 여기서 이 부자들이 돈 번 방법을 배워서 나가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부자들이랑 만나고 밥 먹고 그 사람들의 삶이나 이런 거를 계속 물어보고 밥 한 끼 사주세요, 밥 사주세요, 밥 먹으면서 사장님 돈 뭘로 벌었어요? 나 물려받았는데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 연락 안 하고 꼭 자수성가한 사람의 얘기를 술 먹고 밥 먹으면서 계속 뽑아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주문도 넣고 투자 집행을 하잖아요. 이제 어떤 게 성공하고 어떤 게 실패하는지의 데이터도 전부 계속 모으는 거죠. 계속 모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요. 부끄럽지만 전체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체에서 1등 딱 하고 바로 퇴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 칠 때 떠났죠. 다행히 이제 열심히 해서 그런지 되게 많은 곳에서 이제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운용사에 가서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하는구나. 자산 배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직을 했어요. 자문사로 이직을 하는데, 자문사 가가지고는요 정말 선수들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열심히 이제 배우고 익힌 거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성공의 방법과 조금 더 매니악하거나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익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최고로 택했던 거는 결국엔 제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퇴사를 했죠. 업계를 나와버렸으니까요. 업계에서 만들어놨던 정말 많은 커리어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버리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보이나요? 여기 제 회사입니다. 회사를 차리고 당시에 컨셉이 뭐였냐면, 성공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벌고 싶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 방법을 가이드 해줄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이 중에서 골라야 된다 생각했고 안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망했습니다. 네. 저는 순진하게 회사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와서 그런 소리 하니까 다들 사기꾼으로 보더라고요. 완전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돈 받겠다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주겠다고요 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거 차리고요, 보라색을 이때부터 쓴 거거든요. 제가 보라색 쓴 적이 없는데 전 금융사들이 쓰지 않는 유일한 색깔이 보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나는 금융사를 만들겠다. 만들고 뭐 클래스 101, 뭐 프리, 숨고, 솜시당, 이마트, 컬처클럽, AK 프라자, 그냥 강의를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뿌렸는데 거절. 단 한 군데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이제 벽에 부딪히면서 망했죠. 이게 내가 순진했구나. 회사 안에 있을 때의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나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였구나. 이제 막 계속 제 돈 쓰면서 그냥 회사를 꾸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매출 0이고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도 그냥 다시 다른 거 해야겠다. 다시 회사 들어가든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사무실에 일이 매출 0이니까요. 여기서 그냥 유튜브를 찍어본 거거든요. 초창기 때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피부도 안 좋고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나 쾌했겠어요. 매출 0. 결국 매출 10원도 못 찍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어야겠다. 근데 임대료도 뭐 이제 좀 남았고 계약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유튜브만 찍어볼까 했는데, 당시만 해도 유튜브로 금융 배우는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훨씬 이른 시기니까. 그런데 유튜브를 찍었는데 유튜버가 된 거죠. 이렇게 유튜버가 된 겁니다. 저는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실제로는요, SNS도 평생 안 했고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어릴 때도 충격적인 스토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근데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살아온 과거의 저와의 챌린지입니다. 지금도 너무 떨리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항상 해요. 세상이 등 떠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역할이 이거구나.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많더라도 적어도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만큼 내가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유튜브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 만들고 나온 거예요. 엄청난 시차가 존재합니다. 뒤늦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이 서사시가 좀 쓰여지죠. 영 근본 없는 사람은 아니죠.
저는 어쨌든 제가 살아왔던 환경에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찾은 방법은 몇 가지로 저는 추려진다고 생각해요. 몇 개 모범 답안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두 개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어차피 저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계속 공부하고 함께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훨씬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미스쿨이 탄생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게 된 겁니다. 환영합니다.